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 K짱입니다. 자, 여러분 방제 보셨나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는요, 이 저주받은 피가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저주받은 한 집안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면요, 너무 신기하게도 저번주 우리 기묘한 이야기 한 거 있잖아. 그거 관련돼 있다? 너무 신기하게도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제가 기묘한 이야기에서 한 번쯤 했었던 이야기들과 엮이고 엮여서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자, 그러면 저번주에 했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흐름상 저번주에 제가 했던 그 남자 주인공 아이의 이야기를 짧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지 듣다 보면 여러분 엄청 소름 끼칠 거예요. 이 사건은 1997년 2월 10일 오후 4시경 수만 뉴타운이라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 2명이 망치로 맞아서 그중 1명은 전치 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택가의 공원에서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세이토 부근에 있던 초등학생 여자아이한테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거야. 야, 꼬마야, 너 혹시 여기 근처에 손 씻을 만한 데 알고 있니? 그 여자 꼬마애가 이렇게 말했어. 네, 저기 가면 돼요. 나 여기 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좀 오빠 좀 들어가 줄래? 네. 그래서 데려가줘. 학교를 안내받았지.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소녀한테 이렇게 말해요. 소녀는 막 이제 데려줬으니까 집에 가려고 이제 막 절로 가고 있을 때 이 남자애가 저기 오빠가 너한테 인사 좀 하고 싶은데 고마워서 여기 잠깐만 봐주면 안 될까? 그래서 여자애가 가다가 네. 딱 돌아봤는데 이 돌아보는 순간에 이 남자애가 갖고 있던 쇠망치로 여자애를 때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요, 결국에 병원에 옮겨졌지만 10일 후에 3월 27일 날 뇌좌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날 12시 35분경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쇠망치로 때리고 막 도망가는 중에 학교 건물 내 다른 초등학생 여자아이, 9살짜리 여자애를 막 도망가다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망치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무기 13cm의 긴 칼로 이 여자아이의 배를 찔러요. 그래서 그 9살짜리 여자아이는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미친 새끼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아이의 이름은요, 아즈마 시니치로입니다. 1997년 5월 24일에 11살짜리 하세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하세준은요, 하세준은 아즈마 시니치로의 친동생의 친구였던 거야. 근데 하세준은요, 약간 정식 박약 증세가 있었어. 그래서 맨날 얼굴 알고 지내다가 이제 하세준이 집에 나갈 때 엄마한테 그런 거야. 아빠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거야. 그날 오후 한 1시 30분쯤에 아빠, 나요 할아버지는 다녀올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집을 간다고 이제 하세준이란 남자애가 집을 나와요. 그리고 아즈마 시니치로랑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세준이 또 누군지 궁금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약간 머리가 좀 나이가 정실 연령이 좀 많이 낮은 아이였어요. 당연히 하세준은 형아! 자기 친구의 친형이니까. 근데 자기를 맨날 괴롭혔어, 얘가. 신이치로가 자기를 맨날 괴롭혔는데도 하세준은 그냥 형아! 이러고 맨날 좋아했던 거야.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하세준을 만났는데 이 아지마 신이치로가 준아, 저기 가면 파란색 거북이가 있다? 그거 보러 갈래? 우와! 파란색 거북이? 나 볼래! 준이 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즈마 신이치로가 하세준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근처에 있던 축대 근처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세준을 교살하고 시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1997년 5월 25일 하세준이 살해된 다음날 이 아즈마 신이치로는요 전날의 살해 현장을 다시 찾아와. 왜? 하세준 시체를 숨겼었잖아. 그 시체 보러 간 거야.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 하세준의 목을 쇠톱으로 절단해요. 그리고 머리 부분만 가지고 집으로 가. 머리를 가방에 넣고. 1997년 5월 26일 행방불명이 된 하세준을 경찰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없어졌으니까. 1997년 5월 27일 오전 1시경 하세준의 머리 부분이 세이토가 재학 중인 토모가오카 중학교 정문 앞에서 발견돼. 이 하세준의 머리가. 근데 어떻게 돼 있었는 줄 알아? 이 머리가? 그냥 머리만 잘린 게 아니야. 머리 부분 눈동자 있지. 눈에다가는 이렇게 X 표시로 상처가 생겨 있었고요. 입은요 귀까지 길게 찢겨져 있는 상태였어. 그리고 목만 남아 있는데 이 목에다가 A4 용지 2장을 끼워 놓은 거야. 이 하세준 잘려진 목에다가. 그 편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 남자애가 쓴 편지예요. 이 아이의 친필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꿀잼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써있는 대로 제가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자, 게임이 시작되었다. 멍청한 경찰 여러분, 나를 멈춰보라고. 나는 살인이 유쾌해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게 너무나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고. 더러운 채소들에게는 죽음의 체질을, 오랜 세월의 큰 원한의 유혈의 심판을, 스쿨킬러, 학교 암살자, 술귀신, 장미, 사사키 파라세이토. 여기 보면은 여기 여러분 여기 밑에 있잖아. 한문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이게 읽으면은요 오니바라라고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오니바라를 사카키 바라세이토라고도 읽을 수 있어. 남자애가 이 편지를 보내요. 네, 스쿨킬러도 스펠도 틀리고. 어쨌든 일주일 뒤인 1997년 6월 4일날 얘가 고베 신문사에다가 두 번째의 어떤 성명문을 보내요. 그 편지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쓴 편지고요. 이걸 좀 더 클로즈업 하면은 이렇게 얘가 열심히 쓴 편지가 있어요. 금방 빨리 읽어드릴게요. 일전에 내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우연히 켜져 있는 TV를 보았는데 아나운서가 내 이름을 잘못 읽어서 오니바라. 그 오니바라가 오니가 앞에는 귀신, 도깨비란 뜻이고요. 바라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바라가 장미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 불가지. 그래서 얘가 내 이름을 잘못 읽어서 오니바라라고 하는 걸 들었다. 사람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그를 우롱하는 행위다.
새겨진 문자는 암호도, 수수께끼를 내는 것도, 찾아도 아니다. 허위도, 거짓말도 아닌 나의 본명이다. 내가 존재했던 순간부터 이름이 있었다. 하고 싶은 것도 잘 생각해놓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에게는 국적이 없다. 지금까지 내 본명으로 남에게 불려져 본 적도 없다. 만약 내가 태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일부러 절단한 머리를 학교 정문 앞에 방치하는 짓 따윈 하지 않았겠지. 하려고만 마음먹었으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살인을 즐기는 일도 할 수 있었을 거야. 내가 고의로 세상의 주목을 모았던 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투명한 존재로서 지속될 나를 적어도 당신들의 상상 속에서 실제하는 인간으로서 인식되어지고 싶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편지 내용 잘 들어야 돼요. 그것과 동시에 투명한 존재인 나를 만들어낸 의무교육을 탄생시킨 사회에 대한 복수도 잊지 않았다. 단순히 복수하는 것만 뿐이라면 지금까지도 업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뿐.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잘 들어. 이 부분.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단 한 명, 나와 같은 투명한 존재인 벗에게 상담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비참하지 않게 가치가 있는 복수가 하고 싶은 것이라면 너의 취미이기도 하고 너의 존재 이유기도 하며 재차 목적이기도 한 살인을 교배시켜서 게임으로 즐기는 것. 너의 취미를 살인으로부터 복수로 변화시켜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얻는 것도 잃을 것도 없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너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나는 이번 살인 게임을 개시했다. 하지만 지금이 되어서도 나는 내가 왜 살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살인을 하고 있을 때만큼은 일상의 증오로부터 해방되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고통만이 나의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 종이에 쓴 것으로 대략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보통 사람 이상의 집착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 이름이 잘못 읽혀진다던가 내 존재가 더럽혀진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 경찰의 움직임을 보아도 속으로는 귀찮아하고 있으니 일부러 그것을 속이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내 존재를 은폐하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난 이 게임에 목숨을 걸고 있다. 내가 잡히면 아마도 목이 매달려지겠지? 그러니 경찰도 목숨을 걸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좀 더 분노와 집념을 가지고 나를 추적해. 이후 한 번이라도 나의 이름을 잘못 읽혀지거나 다시 흥을 깨거나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일주일에 3개의 야채를 부수겠습니다. 여기서 야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린애들밖에 죽일 수 없는 유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거야. 나에게는 한 명의 인간을 2번 죽이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 그래서 막 이런 편지를 보내요. 신문사에다가.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요 1997년 6월 28일에 체포되었고 다음날 구속됩니다. 28일간의 수사 후에 7월 25일 아즈마 시니치로는요 고베 지방재판소에 기소되고 10월 17일에 고베 가정재판소에서 소년원 송치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10월 20일에 간토 소년원으로 이감되고 약 7년간 수감되었다가 2005년 1월 1일에 석방됩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가 쓴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새끼 좀 또라이? 약간 좀 사이코의 같은 그런 면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확보를 해드리고자 제가 이 새끼가 자서전을 냈어요. 일본은 약간 좀 사람 죽인 다음에 책 쓰는 게 유행인가봐. 근데 이 새끼도 책을 썼어요. 크게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 한 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좀 더러워요. 행위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상심의 끝에 달했다. 정신의학적으로 어떤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날 이후 2년간 전혀 성욕을 느끼지 않았고 한 번도 발기한 적이 없었다. 아마도 성적인 것을 포함해 나의 살아있는 에너지의 모든 것은 최후의 한 방울까지 그때 전부 짜버린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얘가 아까 하세준 있잖아. 하세준의 목을 잘랐다고 했잖아. 죽였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세준을 죽여놓고 그 시체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대요. 그리고 그 죽은 시체 앞에서 사정을 한 거야. 그리고 그 하세준의 머리를 두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지켜보기도 한 거야. 그렇게 쌓이건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냈다는 그 하세준의 시체 앞에서 얘가 자위행동을 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목욕수건으로 몸을 닦고 준군의 머리를 닦았다. 핸드백 안에 검은 비닐봉지에 준군의 머리를 올려놓고 봉지를 꼭 짜맸다. 나는 알몸으로 탈의실에서 나와 나의 방으로 행했고 방 구석의 천장 덮개를 열고 지붕 밑에 머리를 숨겼다. 천장 덮개를 원래대로 돌리고 옷을 입고 다시 욕실로 향해 대야를 마당의 수도 옆에 돌려놓고 집에 들어가 식탁 의자에 앉아 엄마의 메모를 쥐고는 둥글게 구겨 부엌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게 이 책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즈마는요, 얘는요, 얘와하고 가족들하고는요, 이름을 싹 다 바꾸고 살고 있어. 일본의 한 모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이 또 일본 내에서 되게 또 엇갈리는 주장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공통되는 정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뀐 이름이 히가시 혹은 아즈마 시니치로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 현재 소년 이 시니치로가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무. 얘가 뭐 어디에 취직했다, 어디에서 뭐 일하고 있다, 너라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리타 공항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대. 그리고 혹은 뭐 관동 지역의 작은 공장에서 일한다, 뭐 요코하마에서 식물 배달 등을 한다. 뭐 되게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어. 그리고 사는 곳도 부모님이 카고시마 출신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뭐 일본에서 이렇게 뭐 그냥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파파라치 사진을 찍혀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때는 어린 애였지만, 미성년자였지만 파파라치 사진이 찍혀요. 그때 일본에서는 여러분, 그 소년 미성년자는요, 아무리 살인을 저질러도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인해서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 그 아이의 신상명세를 밝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시니치로를 소년 A라고 불렀어. 일본 내에서 소년 A. 근데 여기 보면은요, 좀 크게 한번 해드릴게요. 소년 A, 소년 A, 산주 산사이 이렇게 된 거야. 33살이라고. 이게 어떤 한 파파라치 찍힌 거야. 근데 이 파파라치 사진을 근거로 해서 소년 A, 그러니까 이제 아즈마 시니치로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이 밝혀졌는데 바로 도쿄도의 아다치쿠예요. 아다치쿠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긴데, 저번주에 제 방송 끝까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대박인 게,
저 여기 살았어요. 나 여기 살았어. 이 동네 살았어. 이게 우리 아파트 바로 맞은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다치쿠 살았거든요. 진짜 대박이지 않냐? 근데 이런 소문이 났어. 이게 아다치쿠에서 2015년 10월에 오리나 비둘기의 시체가 막 발견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2015년 10월 22일 오후 5시쯤에 집으로 가는 학교에서 이제 하교 중이었던 어린애한테 30대에 키 한 160 정도의 검은 티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그 꼬마한테 이렇게 말했대. 얘, 저기 고양이 시체 있는데 형이 보여줄까? 그래서 고양이 시체가 있으니까 보여준다라는 말을 거는 흉흉한 사건이 있었대. 그래서 이 아다치쿠와 이 소년 A가 다시 주목받고 있었던 거야. 나는 이 동네에 살았고. 그래서 이 아즈마 시니치로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 끝에 가시면 진짜 놀란다니까.